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화요일이죠.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과 무료 공부방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주식 제발 이러지 말자, 고점에 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부터 체크해 본다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기만의 소신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증시가 사상 최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누가 맞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이유가 있을 테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저 같은 경우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타당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그런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올라갔으니까 좋은 걸 인정해라 라고 한다면은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가라는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올라갔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좋은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를 컵에 따랐다고 했을 때 거품이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맥주를 한 잔 제대로 받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다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면은 저는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기업도 급등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이걸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 붙어야 되는가, 급등주 따라 붙는 것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증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따라 붙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증시에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현금화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외국인 기관 계속 팔고 있고 한국에 제가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지금 증시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역시나 사상 최고치에 어울리는 시장의 모습인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부터 아진엑스텍까지 4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쏠고바이오 역시나 거래 재개가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상한가로 4번째 상한가입니다. 이런 이상급등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강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 코맥스부터 해서 지금은 아모센스까지 18종목이 급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이브리 CNC 지금은 이렇게 급락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어떤 기업이 저렇게 폭락이 되어 있다, 갑자기 11% 저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상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 급락 현상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올라올 때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은 이렇게 안 가겠지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좋을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해야 되는 마인드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급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일단 급등하는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한가에 휴맥스 홀딩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왜 들어갔는가? 일단 전자제품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분당에 4억을 이제 2220억 원 정도로 이렇게 매도가 되면서 나름 뭐 재무 상태에서 좀 유동성이 생긴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부동산 차익을 누리면서 이렇게 현금을 챙기게 되면은, 이렇게 기업이 힘들어져 있을 때 회사에 돈이 생기면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개별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런 거는 보통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이후에 지금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7,000원대까지 갈 것 같은데요. 저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수익 내고 마무리 짓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 드릴 수 있고요. 쏠고바이오는 이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힘든 정도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상 급등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규로 잡게 되면은 고생하는 건 뻔할 뻔짜고요.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이 탈출하는 루트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방송을 안 보시는 다른 개미들이 여기에 아마 많이 달려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단기간에 이렇게 저렇게 막 400%막 300%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욕심 나잖아요. 지금 벌써 180%대 상승이기 때문에 야, 저거 샀으면 내가 180%는 상승했으니까 10% 정도 수익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지금 사서 내가 10%만 수익 내도 아유 씨 은행 이자보다 나은데 어떨까? 라고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PHC입니다.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로 급등을 했어요. 과거에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기업이었는데 진단키트로 이렇게 적자가 나던 게 흑자로 바뀌고 매출이 빵빵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시젠, 수젠텍, 뭐 액세스바이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진단키트 쪽으로 이렇게 정말 수혜를 볼 정도로 좋은 기업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과거에 진단키트 수혜 보기 전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거, 주가가 돌아갔다라는 게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는 좀 세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들고 계셨던 분들이 탈출하는 루트로 이용하시고 진단키트는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나간다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진엑스텍입니다. 아진엑스텍 뭐 올라왔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뭐 매력적인 기업인가라고 한다면요, 그렇진 않아요. 원래 보통 아진전자 이렇게 있었는데 요 기업이 실적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올라왔는가? 이 기업이 이제 VR 쪽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진엑스텍이 오늘은 VR 쪽으로 엮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역시 엮이면서 메타버스 활용 XR 글라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국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가 이제 메타버스 VR 이런 쪽에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엮여서 이제 오늘 급등하고 있네요. 일단 VR, AR 메타버스 충분히 매력적인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되나? 이게 이제 약간 잡주거든요. 잡주인데다가 품절주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수가 900만 주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품절주 올리기에 좀 약간 열을 올리고 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품절주는 이상급등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막 그냥 기를 쓰고 달려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나방을 꼬시는 불을 피우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역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가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토대로 메타버스 중에서 실적은 좋으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발굴한다면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엔텔스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엔텔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이재명 메타버스 활용한 청년과의 소통의 강세라고 하네요. 뭐 별걸로 다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나 엔텔스도 뭐 5G라든지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엮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고요. 실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긴 하나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올라올 기업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어쨌든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일단 이 기업도 품절주입니다. 1000만 주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품절주를 지금 좀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시장이에요. 그 말은 시장이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오래 가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것 같다 쪽으로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뭐 물론 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무조건 뭐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 분위기가 이거는 상황 승세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유지될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 뭐 품절주만 이렇게 급등을 시키면서 상승세 특히나 신고가를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6월 말 지나고 7월 초 정도가 되면 꺾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점 명심하시면서 좀 조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쨌든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사라고 해서 축제 연다고 해서 갔는데 뭐 축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허허벌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빨리 다른 데로 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방향을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